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공하는 사업 아이템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성공하는 아이템을 찾는 방법 간단합니다. 일단 당신의 삶에서 불편한 점을 찾아보세요. 당신이 불편한 그 부분은 남들도 불편할 것일 테니 그 불편함을 해소하거나 할 수 있는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은 사업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성공한 아이템의 사례는 많으니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불편함을 같이 생각해보죠. 저는 070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싫어요. 그런 전화를 한 방에 차단할 수 있는 일발의 버튼이 필요하고요. 공중 화장실에 가면 변기를 열어보기가 겁이 나요. 그래서 변기 안에 좀 보였으면 하고요. 또 스포츠는 결과 노출 없이 하이라이트만 바로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가 있다면 저는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거고요. 그럼 그 불편함을 해소할 이 아이디어, 이 아이템이 진짜 성공할 만한 아이디어, 즉 델롬 아이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린 왜 그 될 아이디어를 찾아야 할까요? 하나씩 짚어보죠. 아 맞다, 이 내용은 알베르토 사보이아의 아이디어 불패의 법칙 책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시작에 앞서 우리는 실패는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결과 중에 가장 높은 확률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은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린 운의 영역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신은 아니잖아요. 식당을 차린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좋은 입지의 장소, 좋은 식재료 공급자를 찾고 요령 있고 일 잘하는 서빙 직원이 있어요. 물론 훌륭한 셰프도 있고 건전한 재무관리는 필수이며 훌륭한 마케팅, 물론 충분한 마케팅 예산도 있어요. 여기에 거시 경제 상황도 좋고요. 경쟁자도 없고 비평가도 없고 각종 질병도 없고요. 근데 이 모든 걸 다 통제할 수 있을까요? 딱 한 군데 하나만 잘못돼도 실패할 가능성이 생기겠죠. 여기서 말하고 싶은 바는 하나만 잘못돼도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성공할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디즈니에서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만든다고 모두 성공하진 못하잖아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설픈 회사라서 여러 시도들을 실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실패한 사업들의 아이디어가 될 아이디어가 아니었을 확률이 가장 높겠죠. 구글 뮤직, 마이크로소프트 영안실이라는 검색어가 구글에 있을 정도로 그들도 많은 실패합니다. 그 큰 회사들도요. 자, 이제부터 진짜 3분 집중해 주세요. 실제로 우리의 아이디어를 검증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검증 실험 방법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업 아이템 또는 아이디어를 선정하셨으면 이런 방법으로 꼭꼭 검증하시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실제 제품을 만들기 전에 우린 이 제품이 실제 사용 가능한 제품인 것처럼 상상해서 미리 사용해 보는 거죠. 스마트폰이 없는 시대를 상상해 볼게요. 우린 이런 실험을 할 수 있어요. 주머니 속에 들어가는 손바닥 크기의 나무 토막을 셔츠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실제 스마트폰이 있는 것처럼 사용해 보는 거예요. 일정도 확인해 보고 전화번호도 찾는 척 해보고 실험하다 보면 우리는 인터페이스 구성을 위해 가짜 버튼도 만들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면 우리는 우리만의 데이터를 가질 수 있어요. 자, 이 장치를 가지고 다니는 중 95%는 주머니에 보관될 것이며 하루에 20번 정도로 꺼내서 사용하고 일정 약속 용도로 50%, 전화 및 주소 확인로 25%, 할 일 리스트 작성으로 20%, 메모 용도로 5%로 사용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천지적인 검증 방법 같지 않습니까?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요새는 아이폰의 시리나 구글의 헤이 구글, KT의 지니 등의 음성인식 기술이 많이 사용하잖아요. 지금은 널리 활용되고 있는 기술이지만 음성인식 기술이 발달하기 전 이 기술이 실제 삶에 많이 사용할까라는 궁금증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무작정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치르며 음성인식 기술을 떡하니 개발할 수 없는 노릇이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그 음성인식 기술이 없어도 우린 기술이 있는 것처럼 실험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음성 인식하는 기술이 없다고 하더라도 혹시 기계 뒤편에 사람이 숨어서 사람들이 말하는 걸 재빨리 타이핑해서 실제 기술이 구현되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없는 기술이라도 이런 원시적인 방법이라도 음성 인식 기술의 유용성, 필요성을 먼저 검토할 수 있다면
완벽히 개발된 기술이 없더라도 우린 이 기술이 세상에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 실행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최소한 알 수 있겠죠. 이 기술이 실제 자주 사용될 것인지, 그리고 진짜 사람들이 이 기술이 들어간 제품을 살까? 제품에 사람들이 얼마나 지불을 할까? 사람들이 자주 어떻게 이용할까라는 질문들의 답이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답을 알게 되겠죠. 이걸 진짜 만들어야 할까? 이 아이디어를 진짜 실행해야 할까? 라는 궁극적인 질문에 답할 수 있겠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물건을 대형마트에 진열해서 실제로 구매자들이 관심을 갖는지 실험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나, 실제로 구매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관찰해서 나만의 데이터를 만들어 보는 거죠. 일단 물건에 이마트 같은 곳에 매대에 나의 물건을 올려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숫자도 세어보고 나의 물건을 만져보는 사람도 세어보고 실제 구매를 위해 계산대로 가져가는 사람의 숫자도 파악해보고요. 여기서 이 실험의 본질을 한번 짚어볼게요. 우린 이런 실험을 통해서 적극적인 투자가 있는 나만의 데이터를 저렴하고 빠르게 수집해야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적극적인 투자, 빠른 결과입니다. 자, 이 단어가 엄청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두 가지 아래에 나오는 데이터 중 어떤 데이터가 적극적인 나만의 데이터를 수집한 걸까요? 1번 참가자의 데이터입니다. 선택해보세요. 우리 영상은 유튜브에 올리고 일주일 만에 14만 뷰를 기록했고 2만 개의 좋아요를 받았어요. 싫어요는 100개밖에 받지 않았고요. 우리의 아이디어는 분명 근사하고 엄청나고 대단한 아이디어입니다. 자, 2번 참가자의 데이터예요. 저희 제품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 2분짜리 제품 소개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어요. 총 $400를 들여 온라인 광고를 했고요. 사람들이 시청할 수 있게끔 만들었죠. 8,000명이 우리의 영상을 보았고 우린 영상 끝부분에 우리에게 이메일 주소를 보내면 제품이 출시되면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우린 실제로 120개의 이메일 주소를 받았고 이 중 40개는 확인되지 않았고 80개는 유효했기에 이 80명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메일 내용은 제품 출시 전에 수작업으로 이 제품을 만들었다고, 당신이 구매한다면 50% 할인된 $70에 구매할 기회를 주겠다고요. 우린 실제로 20명에게 주문을 받았어요. 자, 보세요. 당연히 두 번째 참가자의 데이터가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받아 만들어진 나만의 데이터겠죠? 구매는 정말 적극적인 데이터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를 보세요. 언제 받게 될지 모르는 차량에 보증금을 100만원씩 내는 적극적인 구매자들이 있잖아요.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델롬 아이템 검증 방법은 모든 상황에 유효하진 않습니다. 몇몇 기법은 불법이거나 비윤리적일 수 있죠. 아시겠죠? 무슨 말씀이신지? 없는 걸 가지고 진짜로 실행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다른 사업장에 가서 몰래 실험하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요. 여러 아이템의 가능성을 실험하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최초의 우리의 아이디어를 실험을 통해서 점점 진화,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요. 이런 경험 없으세요? 아이디어를 직접 실행하면서 새로이 알게 되는 사실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변화되는 상황,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발생하면서 우린 이런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아이디어는 더욱 성공 가능성이 큰 아이디어로 완전체가 되어 가죠. 우리 아이디어는 진화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연함과 적응력 또한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찾은 이 델롬이란 아이디어가 우리와 맞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와 맞지 않는 아이디어, 방향성이 맞지 않다면 돈이 된다고 해도 지속 가능하지 않는 아이디어일 테니까요. 그거 아시죠? 꾸준함은 초능력인걸요. 우리의 아이디어는 우리의 관심을 끄는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흥분되지 않는 아이디어, 우리가 흥분되지 않는 아이디어라면 이 델롬 아이디어는 우리를 위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해볼게요. 만약 나에게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나, 아니면 그냥 실행하면 될까? 자, 보세요. 우버, 에어비앤비 같은 회사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그들의 사업 내용을 물어봤다면 반응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할 거예요. 우버? 택시, 리무진 탈 돈도 없어. 낯선 사람의 차를 어떻게 타? 에어비앤비.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집을 빌려준다고? 말이나 돼? 만약 이 두 성공한 사업의 아이디어를 주변 이야기만 듣고 실행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나만의 데이터를 제대로 수집하고 직접 검증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사업이 성공하려면 아이디어가 옳아야 한다는 건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이나 기업들은 알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될 놈 아이디어로 사업을 시작한다면 성공 확률은 극적으로 높아집니다. 감사합니다.